산이 부릅니다. 산은 그렇게 말없이 서서 손짓을 하죠. 정상에 올라봤냐고. 그곳에 오르는 길은 가파른 비탈길. 스디슨 인내를 치러야 합니다. 인생살이도 이 등반이나 비슷하구나. 제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힘든 고통을 이겨내고 이루는 그 맛. 벼랑 끝에 매달려 기필코 오르고자 했던 것. 인생의 정상에 서면 무엇이 보일까요? 머리에 바위 왕관을 쓰고 있는 듯한 이 산은 새가 나는 형상이라 하여 조비산이라 부릅니다. 이곳엔 자연 암장이 유명하죠. 수직 암벽에 동굴까지 갖추고 있어 젊은이들이 힘과 기량을 단련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민선아, 그게 안 됐었나? 로프 안쪽으로? 물론 암벽 등반이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발로 힘을 분산시키는 균형 감각과 스킬,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구력이 필요하죠. 에너지 넘치는 젊은이들 한쪽에 70대 부부가 있습니다. 섬세한 발 디딤, 밀어 올리기가 특기인 어머니는 지금 17m 높이의 수직 암벽에 도전하는 중입니다. 연세가 궁금하시죠? 완료. 어머니는 올해 73이 되셨습니다. 그냥 오면은 5개, 어쩌면 6개 쭉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해요. 올 때마다. 여기는 바위가 예리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난이도 문제가 아니야. 이번에는 77의 아버지가 실력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아버지는 동굴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이동하는 고급자 코스입니다. 이렇게 네 발로 매달려 있다가 한 손을 떼서 옆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 높은 기술인데요. 더욱이 수직으로 방향을 틀 때는 등 근육이 모두 곤두섭니다. 모두가 숨죽이는 순간인데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수직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호흡을 가다듬고 한 발 더 올라서야 합니다. 실제 경기에서는 이렇게 추락하면 탈락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의지를 내서 다시 올랐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등반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볼트에 자의를 걸었습니다. 암벽 등반을 시작한 지 이제 8년. 한계를 넘어서는 아버지의 도전은 모든 청년들의 귀감이 됩니다.
항상 여전하시네요. 예? 항상 여전하셔. 진짜 최고입니다. 강 선생님이 후원해 주신 아유, 최고입니다.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부러워가지고 예? 멋지게 사시는 모습이. 이 클라이밍 자체가 쉽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손님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손님이 아니라 온몸을 다 사용해서 하는 게 이 운동입니다.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그리고 머리까지 그냥. 이런데 여기는 오버잖아요. 천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힘을 필요로 하고 테크닉도 필요로 하고 그런데 연세 못지않게 그 테크닉과 힘이 상당하신 편입니다. 예. 아버지의 기량 뒤에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죠. 이게 발톱이 이렇게 다 뭉그러져 버리잖아요. 신발 때문에 그래요? 예, 꽉 끼니까 이게. 이렇게 아픈데도 그거 아픈 거보다 성취감이 더 좋으니까. 발가락 아픈 것쯤이야. 예, 한번 하고 나면 참을 기분이, 수 기분이 있으니까. 시원하죠. 다른 기분이 더 좋으니까 하는 거죠. 기분이 엄청 상쾌하죠. 예, 시원하고 속이 그래요. 우리 큰형님이 하시니까 모두 기립해야 돼. 큰형님 가시는 길을 모두 일어서서 배웅합니다. 큰형님이죠. 내가 그랬다고. 흔히들 청춘을 봄꽃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은 가을 단풍일까요? 봄에 피는 꽃이 예쁘지 않을 리 없지만 노년의 도전을 생각하면 새삼 단풍의 색깔이 각별해 보입니다. 찬바람, 된슬이 맞은 후에 비로소 제 빛깔을 내는 것이 단풍이니까요. 노년의 꿈도 그러합니다. I know you're a pretender. Do you mind, dear? I don't need it. So won't you let me go? 조비산 인근 고추밭, 그 옆에 텐트 하나가 보입니다. 텐트 옆에서는 김장용 배추가 어린 잎을 내밀었습니다. 부부는 1년 전부터 이곳을 베이스 캠프 삼아 매일같이 조비산을 오르내립니다. 그쪽 쭉 해가 작은 땅을 빌려서 70평생 처음으로 농사도 짓기 시작했죠. 도시생활 하다가 예, 농사는 처음이시잖아요. 예. 어떤 게 좋으세요? 이게 진짜 채소 같은 게 크고 이런 거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손으로 직접 해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애착심이 가고 그래요. 서울에 집이 있지만 연습에 집중하기 위해 선택한 일입니다. 돈 전략, 시간 전략 땡긴 이제 바위도 더 많이 잡아보지. 그리고 여기서 집에 가려면 2시간, 3시간을 또 힘을 빼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그건 없잖아요. 이곳엔 물도 전기도 없습니다. 서울집에서 물을 길어 나르죠. 엄청 귀한 거죠. 여기서는 예. 물이 제일 귀해요. 여기서는 진짜 이게 물같이 흔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이 귀한 것은 진짜 우리 야영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느꼈어요. 이것도 교육이잖아요. 교육. 자연이 우리를 교육시킨다고요. 예. 자연 속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최소한의 것으로 생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세수하는데 물이 채 1.5리터도 들지 않습니다. 얼굴이 땡기네, 가만히 있어. 없는 것이 많아도 지혜가 있으니 불편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보온밥통도 없고 끼니마다 솥밥을 지어야 합니다. 단출한 식단에 영양을 유지하는 비결은 다양한 재료를 한 솥에 넣고 끓이기. 멸치와 된장으로 국물을 내고 텃밭에서 기른 야채를 넣어 순두부찌개를 끓입니다. 찌개 이름은 뭡니까? 이 찌개요? 네. 순두부 잡탕. 순두부는 암벽 등반을 위한 단백질 보충원, 고기 대신 선택한 식단입니다. 수저통도 커플이 있었네요. 그것도 만드는 거. 근데 커플로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 우연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우리를 뭐 사줘도 이렇게 커플로 막내 며느리에게 사줘도 티도 좀 몇 개 돼요. 커플 티가. 부부는 철저히 소식을 실천하며 체중을 관리하죠. 나물 먹고 물 마시며 800에 삶고 자도 그곳에 평안이 있으면 행복이라 했던가요. 꼭 돈 있어야만 사는 게 아니고 약간씩 보충해가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도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한돈 그거 지금 나오는 돈이 우리가 지금 두 사람 합쳐가지고 이게 적게 나오는 거죠. 32만 원인가? 32만 예, 원. 예. 근데 넘북그러니 뭐 그걸로도 충분히 이게 살아지더라고요. 예. 아이고 호강한다. 아 진짜 이렇게 누우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몰라. 이렇게 누우면 아침까지 자버려요. 평생 꿈꿔오던 나만의 공간, 이 작은 텐트 안은 아버지의 대지입니다. 부부는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줄곧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한 일주일 만에 오는 것 같나요? 낯서네요, 낯설어. 이제 집은 주말에만 오는 것이 되었죠. 이야, 오랜만에 오네. 집에. 우리 집 아닌 것 같아. 조비산 아래 베이스 캠프를 차린 후 정작 본가는 식량 보급을 위한 후방 기지가 되었습니다. 작가 식혀요. 솔직히 집 나가면 여자들이 제일 불편하지 않나요? 솔직히 야영장이 편하세요? 집이 편하세요? 편하긴 야영장이 편해. 여기는 조금 낯설고 시원해. 이제 1년 전까지만 해도 부부는 미싱사와 재단사로 살았습니다. 이거 돌려는 못하고 40년 가까이 양장점과 수선집을 운영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재봉틀을 돌렸죠. 요식업에 실패했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 바느질을 익혀야 했습니다. 이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요. 가정용은 뭐 천천히 웬만하면 하지만은 이건 진짜 민첩한 이렇게 손놀림이 아니면 저건 어려운 이 거죠. 바늘이 보이더라네요. 하도 네. 빨라가지고. 10남매 중에 장남이었던 아버지는 선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 동생들 9에 자식 3남매를 키웠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를 도와 재봉틀을 돌렸지만 고된 삶 끝에 부부는 관절염을 앓게 되었고 그때부터 산을 찾았습니다. 진짜 이 봉제 일이 남자들한테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하여튼 이건 보통만 먹고는
안 되겠더라고. 나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 이겨나가는데 참 힘들었어요. 나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암벽 저게 이런 것 하는 것도 옛날 이런 생각 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고 하면 된다. 뭘 하든지. 이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세상 하나 무슨 거 없더라고요. 아무거나 해도. 캠핑장에 가져갈 음식을 준비할 시간. 먹기 힘들어. 아직도 어머니는 칼보다 가위가 편합니다. 직업 때문에 가위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도 몇십 년을 가위로 살다 보니까 부부가 집에 오는 날이면 거실에선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아버지가 바위에 오르질 못하니 철봉에라도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 위에 철봉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이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건 별로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뭡니까? 이거 손가락 운동인데요. 방문 위에 2cm 남짓의 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려 운동하는 사람은 더더욱 보신 적이 없겠지요. 그게 손가락으로 됩니까? 이쯤 되면 조비산의 큰 형님 스파이더맨이라 불러도 되겠습니다. 집에 계실 때 이렇게 운동하신다고요? 예, 그 이제 다른 데 안 나올 때에는 이렇게 조금씩 하죠. 심심하고 그러니까. 몸뚱이를 가만 놔두면 건질어서 안 되죠. 완전 손끝만 이렇게 딱 하시는 예, 예. 이렇게. 하루 10시간 재봉틀을 돌리던 손으로 이제 아버지는 자신의 근육을 키웁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 그것을 견뎌냈던 완력으로 아버지는 중력의 맛을 힘을 키우는 중입니다. 이제는 어머니 차례인데요. 어머니 근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렴요 10남매집 맏며느리 아닙니까? 어머니 몇 개 하셨는지 아세요? 40개, 대단하시네요. 50개씩을 했는데 아니, 그럼 아버님은 철봉 하시고 예, 어머님 나는 밥오다가 와서 하고 50개 하고 또 쉬고 또 50개 하고 쉬고 200개씩은 했어요 할 때. 이제 다시 캠핑장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부족한 것들 이렇게 보충하시는 거예요? 예, 힘쓰시는 거 보면 쌀 한 갑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한 며칠 드세요? 일주일이요. 이 또 누룽지가 있으니까 누룽지를. 모든 반찬의 밑간이 되는 멸치는 충분히 챙깁니다. 이번엔 안 해도 되겠어. 기름도 아직은 대가 없고. 이것도 소금, 고춧가루. 계속 각종 양념에서부터 주식으로 먹는 순두부에 먹어야 돼. 간식까지 챙겨 넣으면 식량 준비 끝입니다. 이런 주전자로 4번을 날라야 일주일씩 물통을 채울 수 있죠. 내 집에 발 뻗고 누워볼 새도 없이 부부는 다시 캠핑장으로 떠날 참입니다. 지금 가시는 거는 또 새벽에 또 등반하시려고. 예. 그래야 일찍 그 산에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이제 선선할 때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밤에 가서 야영하고 새벽에 출발해요.
꿈과 도전이 있는 길에는 밤낮의 구분이 없습니다. 부부는 매일 새벽 5시 조비산에 오릅니다. 이건 바위 올라갈 때 쓰는 로프. 예, 로프고요. 이건 암벽화. 이건 이제 손 미끄럽지 말라고 쓰는 초크. 안전벨트. 이건 이제 빌레 입을 때 장갑, 빌레이 장갑. 보호용. 이게 열이 나가지고 이게 화상 입어. 네, 화상 입음까지는 좋은데 추락을 시키면 제동을 못 걸어요. 킥도르라고 저기 볼트 있죠? 볼트에다 걸고 이건 이제 몸에다 거기 연결해서 걸는. 그거 이것도 적어가서 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이건 그렇게. 이렇게가 이제 암벽 등반하는 기본 장비들인가요? 예 예. 높이 70m, 폭 200m의 조비산 암장에는 난이도별로 40개의 루트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암장에 붙은 작은 편말들은 루트 개척자가 붙인 이름과 등급을 의미하죠. 최근 아버지가 도전 중인 코스는 일명 알바트로스, 거꾸로 매달리다 수직으로 올라가야 하는 곳이 가장 난 코스입니다. 야, 근육 있네. 운동 좀 한 모양이죠? 근육이 보기 좋은데. 알바트로스 전체 등반 거리는 약 13m. 그러나 아버지는 수직으로 오르는 난코스 지점을 집중 공략하는 중입니다. 천천히. 암벽 등반에서는 이런 최고의 난코스를 크럭스라고 부르죠.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오버행에서 수직으로 방향을 바꿔 올라서야 합니다. 당겨. 많이 나가는데? 같은 지점에서 몇 번째 떨어지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난코스에 도전하는 것 자체도 능력이니까요. 처음에는 저런 동작을 한 번도 못했어. 밀려. 이렇게 줄을 잡고 등반자의 안전을 위해 로프를 조작하는 기술을 빌레이라고 합니다. 등반자와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죠. 줄을 너무 많이 주면 여기 떨어지면 다리 다치잖아. 여기까지 오면은. 또 너무 안 줘도 바위에 얼굴 같은 걸 부딪힐 수도 있고 다리가 벽에 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이만큼 떨어뜨리면 안 다치겠구나. 그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냥 출발할게요. 응.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9 동생들과 3남매를 키울 때도 아내는 늘 이렇게 아버지의 뒷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조건 잡고만 있어도 안 되고 행동을 또 이렇게 줘야 되고. 50년 결혼 생활이 그러했듯 위태로운 줄에 매달려 발버둥 치면서도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던 것은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인생길에도 젖먹던 힘까지 써야 하는 난코스가 있습니다. 그럴 땐 두 손이 아니라 네 발로라도 견뎌야 하죠. 암벽 등반에서 이렇게 발로 매달리는 것을 후킹이라고 합니다. 땡기고 오르면 쳐. 아이고. 그 인생살이하고 한번 요거도 비교해서
어느 맛이 더 쓴가 한번 좀 맛 좀 보려고요. 나는 이제 한 5번 하면 이제 자꾸 그만 내려라고 자기는 한 번만 더 하고 간다고 그래. 이게 신들락에서 그때 내려오면 근육이 발달 잘 안 해요. 그렇지. 견디는 것도 능력입니다. 내려. 떨어질 때의 탄력으로 수없이 다시 일어서기. 아버지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좀 떨어져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팡에 올라.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요. 오늘은 조비산 아래 캠핑장이 북적입니다. 삼남매가 아버지를 찾아왔죠. 그쪽이 맞는 것 같지? 아들딸이 셋이나 있는데 안 도와주세요? 각자 치야죠. 서로 집을. 예. 암벽 등반을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선언했습니다. 자식 도움 필요 없다고 말이죠. 자존심 강하고 꼼꼼하신 분,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아버님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신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해야 돼요, 이게. 안 꼼꼼한 사람도 꼼꼼하게 해야. 하룻밤 자는 건데. 1시간을 자도 정식으로 자세요. 아버지가 조비산 아래 베이스 캠프를 마련한 후 가족 캠핑이 잦아졌습니다. 삼남매가 아버지를 뵙기 위해 이곳으로 오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삼남매 대학 등록금을 낼 때가 가장 행복했노라 말씀하시곤 합니다.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전에 캠핑 이렇게 암벽 등반 하시는 것처럼 젊었을 때 하셨으면 저희 이제 대학교도 잘 못 가지 않았을까. 젊었을 때는 못 하셨는데 이제 저희 다 크고 나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거면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매형! 오로지 자식을 위해 살던 분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장비가 뭐 배낭도 있어야 되고 뭐 자의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고 본인을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게 그때가 처음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옆에서 보면 좋아 보였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씁니다. 암벽 등반이 제2의 전성기를 가져온 것이죠. 이제 이 전성기는 지금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고. 내가 밥 먹듯이 하는 소리가 지금도 그래. 첫째 전성기는 우리 애들 대학 보낼 때였고 지금은 이제 우리 둘이 한번 잘 해보자고. 고기 굽는 한쪽에선 채식이 준비됩니다. 아버지 때문이죠. 한 번 정한 원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시는 완고하신 분. 암벽 등반을 시작하며 정하신 채식도 철저하게 지키는 중입니다. 고기야? 네. 한 점만 주세요. 나 이거 먹지 않아, 여기. 고등 먹어. 항상. 한 점만 드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 체중 조절 때문에 고기는 안 먹는다. 한 번 정했으면 타협은 없습니다. 목살도 기름이 좀 적어요. 아버지는 아예 고기 오늘 안 드실 거예요? 안 먹어야죠. 내일을 위해서. 예.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한참 먹어버리면은 땡기잖아요. 사람이 심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을 때 딱 안 먹어야죠.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신 분. 그래서 암벽 등반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 캠핑이 있는 날이면
아버지가 손주들과 함께 꼭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조비산 암장이죠. 그렇지. 포기 넘는 거야? 응. 네가 찾아서 가? 응. 출발. 손주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할아버지를 뵈러 올 때마다 암벽 등반을 배웠죠. 가파르고 거친 길을 오르며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기 직전에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무서워? 안 무서워. 발 올려. 잘 올려. 힘못 쓰겠어요. 내려가면 안 될까요? 아, 끝까지 가면 저 좋겠는데. 못 가겠어요. 지연아 괜찮아. 괜찮아. 텐 해줄게. 텐 그래 필요하면. 텐이란 텐션의 줄임말. 로프를 강하게 당겨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죠. 다 갔어. 다 갔어? 네. 멋지게 올라가 봐 거기 위에. 와. 포기하면 안 돼. 그 왼쪽에 많잖아. 왼쪽. 아, 잡았다. 아, 됐어. 아, 됐네. 그만. 그만. 아이고, 욕봤어.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아이 욕봤어.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 억울할 뻔했어요. 이 방송에 다 나올 뻔했지, 그지? 네. 누구 덕에 올라간 것 같아? 할아버지, 할머니. 다음 선수는 외손녀 윤지양입니다. 7살 때 이미 정상에 올랐던 소녀죠. 얘가 어렸을 때 차 끝까지 가네요. 얘가. 고사리 손으로 퀵드로 푸는 것을 보니 제법이네요. 살아가면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담대해지기를. 그것이 암벽 등반을 가르치는 이유겠죠. 맞아. 응. 그냥 떼고. 와. 내려갈래요? 가만히 있어. 할아버지가 해줄게. 그냥 가만히 있어봐. 가장 힘든 순간에 할아버지가 뒤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킥 잡았어? 기특하게도 윤지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 퀵드로 해제에 성공했습니다. 너 그거 잡고 끌어. 킥 끌어 잡고. 정석으로 하자면 자신의 로프를 마지막 볼트에 걸어야 하지만 터치만 해도 대견한 일입니다. 팔을 올려. 팔을. 그거 찍고 윤지야, 와. 팔을 올려. 발. 오른발. 옳지. 아이고. 찍었냐? 와. 찍었다. 우와. 윤지다. 이런 성취감은 분명 아이의 자존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안 갔어 봐. 예, 안 갔어 봐.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 대단하네. 예.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학교 공부보다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했으면 합니다. 말 잘해. 손 빨개졌다. 야, 이게 영광의 손이야. 영광의 손. 알았지? 네. 응. 할아버지네. 지환이도. 아이고. 1박 2일의 주말을 보내고 이제 손주들이 떠난다 합니다. 올 때는 한참이 되니 갈 때는 금방입니다. 자식 3남매 손주가 5. 한 굽이 넘어 또 한 굽이. 길었던 50년 세월을 부부는 함께 잘 걸어왔습니다. And you are in my arms to share the happy years
머리에 바위를 이고 있는 조비산의 일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죠. 그 한쪽에서 아버지는 사포질이 한창입니다. 꼈어? 응? 많이 껴? 재봉틀 바늘에 찔리며 40년을 견뎌온 손이 암벽타기 8년 만에 딴손이 되었습니다. 바위 잡는 손이니 굳은 살이 말이 아니죠. 굳은 살 제거하지 않으면은 바위 날카로운 데를 찢기면 같이 나가요. 같이 살이. 나가니까 예쁜 솥도 못 갖고 다닌다. 손가락도 항상 찢어졌어서 손가락도 암벽만 하려면 여기 감아요. 바위 잡았다면 여기가 찢어져. 이상해. 아유, 어서 와. 부부가 갑자기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기는 사람 누구일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한참 기다리셨지? 그럼. 많이 기다렸지. 시골 좀 갔다 오느라고. 눈이 빠지기 기다려. 암벽 등반을 시작하면서 인연이 닿은 아들 같은 친구입니다. 두 분이 아신 지는 얼마나 되고? 어르신하고 같이 등반한 지는 강산이 한 번 바뀌었다고 봐야죠. 네. 아버님, 어머님 같으시고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 저한테는 그냥 큰 산 같은 분이죠. 네. 형이라고 칭해요. 어르신 오늘 컨디션 좀 어떠세요? 조금 허리가 조금 약간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어르신? 좀 천천히 하시라니까 지금. 젊은 사람보다 더 이렇게 세게 등반하시니. 어르신 고양이 등. 아버지가 속살을 드러내고 누울 만큼 막역한 사이 마음을 여니 그의 손은 언제나 약손인 듯 따뜻합니다. 어르신처럼 고난이도 등반을 하고 그러시면은 근육이 조금 무리가 와서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더 이상 진행을 조금 잡아주는 거죠. 더 악화되는 거를. 치료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보호 목적. 괜찮으시지? 네. 오늘은 천천히 하셔 어르신.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클라이머들끼리는 그냥 웃장 깐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속된 말로 옷 윗도리를 벗고 하거든요. 뒷모습을 보면 저보다도 더 뒷모습 등 근육이 더 좋으실 정도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봄은 땅으로부터 올라온다면 가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어르신, 이거 야영할 때 쓰시라고 물 갖고 왔어요. 오늘 내려오는 길에. 아니 다른 때는 뭐 필요냐고 전화하더만 이제 물어보다 안 하고 나오네. 야영할 때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 또 이 물 먹을 때까지는 집에 가지 마야. 아니 또 떨어지고 또 때. 그러면 또 안 가지 집에. 계속 계셔 여기. 네. 조비산에 와서 날이 어두워지면 노순호 씨는 늘 아버지의 베이스 캠프에 머물다 가죠. 우리 이제 인도 정상에서 어르신 나 두 분하고 명숙 씨하고 4인 일주로 해서 오늘은 특별히 함께 논의할 일이 있습니다. 친아들 빼요 어르신. 8년 전부터 아버지의 꿈은 북한산 인수봉에 오르는 일, 노순호 씨가 선등자가 되어 이끌어주기로 했습니다. 인수봉 등반은 제가 선배잖아. 네. 그렇죠? 대선배지. 인수 등반 할 때는 제가 이제 하는 말에 무조건 이제 따라주시고. 좋은 말 잘 듣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는 아들 같은 친구이자 선배입니다. 잠깐 만났지만 아버님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버님? 그래서 더 잘 통하는 걸 모르겠네요. 진짜 잘 통해요. 아들보다는 더 자주 만나니까 제가 농담도 하는데요. 노선우가 우리 아들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성이 다른 게 너는 걱정은 하지 마. 내가 그 말도 했네요. 오늘 밤 8년의 꿈이 여물어 갑니다. 인수봉은 북한산 중에서도 봉우리 크기가 가장 큰 곳으로 유명합니다. 정상까지는 약 60여 개의 암벽 루트가 열려 있죠.
암벽 등반가라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관문과도 같은 곳. 아버지 어머니도 암벽 등반을 처음 시작하던 8년 전부터 꿈꿔왔던 곳입니다. 8년 전에 100군데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못 와보고 100군데서 하강하는 거 쳐다보고 우리도 저기를 가야 되는데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8년 만에 처음으로 오네요. 너무 의미가 좋죠. 그래서 내가 저 아래서부터 와 인수봉이다 하고 소리 질렀어요.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암벽을 시작했는가 몰라요. 자, 이제 출발. 일행은 취나드 B 길을 선택했습니다. 1963년 일본 취나드라는 주한미군이 개척한 이 코스는 전체 길이 177m를 5구간으로 나누어 오르게 됩니다. 만등 화이팅! 화이팅! 출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등자 노순호 씨가 출발. 다음으로 후등자가 선등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따라 나섭니다. 노순호 씨는 가장 앞에 가면서 일명 캠이라 불리는 확보물을 설치하며 올라가죠. 이렇게 설치된 고리에 로프를 걸면서 다음 사람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드디어 노순호 씨가 첫 번째 구간 정상 볼트에 자의를 걸었습니다. 완료! 출발! 선등자의 자율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사람들이 로프를 잡고 올라갑니다. 출발! 드디어 어머니도 출발했습니다. 잘하시네. 완만한 수평지대도 있지만 이렇게 깎아지는 수직 절벽도 지나야 합니다. 여기가 쌍크랙이에요, 일명. 그러네. 예. 재밌죠, 어르신? 바위는 틈새마다 길을 숨기고 있죠. 한 구간을 올랐을 때마다 일행은 잠시 쉬면서 후등자의 안전을 이끌어줍니다. 한 피치 한 피치 올라갈수록 새롭고 진짜 산트등이 좋네요.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방식으로 조비산의 5배에 이르는 구간을 올라야 합니다. 드디어 노순호 씨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이 구간만 통과하면 정상이죠. 능선이 험할수록 산은 아름답다고 했던가요? 아버지의 삶도 가파른 고갯마루 넘어 봉우리, 크고 작은 산을 오르는 일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 저 뒤쪽 보이는 게 백운대고, 예, 저쪽 오른쪽에 보이는 게 만경대. 예. 우리가 해냈네. 네,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꿈을 이뤘네. 예. 백운대에서 보던 마음하고 여기서 백운대를 보는 마음이 정말 달라요. 8년을 기다려 봉우리 하나를 오르듯 아버지가 77년 동안 올랐을 동산과 봉우리들, 그것이 이어져 산맥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부는 조비산이 아닌 좀 색다른 산을 오릅니다. 야, 너무 좋다. 산의 정상을 오르고 나면 그 다음은 날고 싶어진다죠.
옛날에 번지 점프가 하고 싶었거든요. 딸내 따라가서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된대요. 그걸 우리 딸이 마음에 두고 있었는가 봐요. 이런 기회를 노렸는가 봐요. 기회를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소원풀이 돼가 됐네요. 나이는 더 먹었는데. 앞으로 출발. 번지 점프는 못해도 패러글라이딩은 할 수 있죠. 오케이. 한두 발 지나가면 이렇게 안. 오늘은 전혀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날. 다른 것은 몰라도 순발력과 담력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암벽 등반을 할 때는 아내가 늘 뒤에서 안전을 책임졌지만 오늘만큼은 하늘만큼 큰 자유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니 안 추워. 이렇게 올리면 좋아네. 그게 좋아. 안 올리는 게 좋아. 엄마야. 지금 우리 완전 장비 다 착용하고 출발하려고. 아이 너무 좋아. 재밌겠어. 아직 안 타시고? 이제 곧 탈 거야. 네 덕분이야 다. 아니요. 네, 비행기 타실 끝나시면 전화 주세요. 그래. 하늘을 날다 보면 모든 산들의 정상이 눈 아래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산의 가장 높은 곳을 꿈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상에 선다는 것은 더 높이 오르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